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바로 전 영상에 이어서 수업 모집 및 홍보 영상이니 여러분들의 시간을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 혹은 바라보는 관점을 나도 같이 한번 따라서 생각을 해보고 싶다. 어떤 것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은 성격이 맞지 않으시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듯이 두 번째 모집 영상입니다. 미술 문해력 수업이고요. 목적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입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한예종 조형예술과를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수업이고요. 화상 채팅으로 만납니다. 화상 얼굴 보면서 화상으로. 이미 두 분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두 학생 다 고3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학생은 예고 다니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학생은 저와 미술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입니다. 총 정원이 3명이기 때문에 정원이 3명이기 때문에 한 명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원이 제가 3명으로 설정했던 것 때문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다른 학생이 모집이 되어서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그 다음에 그 다른 학생도 여기 와서 이 나머지 두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수업은 저는 글을 통해서 많은 설명을 하긴 했지만 글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안내글을 열심히 써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성격이냐면 기본적인 포맷은 이래요. 한예종 조형예술과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손을 쓰면서 하는 실기를 제외한 다른 거를 다룬다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한예종 조형예술과에서는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텍스트나 가끔 가다가 이미지가 나오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 그 문제를 자신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거칠게 얘기해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텍스트 해석하는 연습, 일종의 문해력이죠. 매주 책을 읽고 글을 써오는 게 기본적인 수업의 포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텍스트들, 그 책들이 매주 한 권씩 읽으려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빡세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고3 친구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한 명은 이제 맨날 와서 우는 소리를 하긴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서 너무 어렵고 재미없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친구는 저랑 조금 이 수업을 한 지가 그래도 시간이 꽤 흘러서 이제 적응이 되어서 본인 스스로 막 어려운 철학이나 역사나 이런 유튜브를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 이전에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서 둘 다 좋은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매주 한 권의 책을 매주 읽게 되는데, 이 한 권의 책들이 어떠한 책들이냐면 주로 고전의 반열에 있는 책들이에요. 클래식이라고 여겨지는, 한혜종 조형예술과 텍스트에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성격의 텍스트들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조형예술과 문제를 봐서 알지만 텍스트 출제된 거를 보면은 결코 학생 입장에서 그리 쉽진 않죠. 그것들이 때로는 매우 추상적이고 때로는 뭔 말을 하는 거지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문학가의 텍스트가 문학 작품이 출제되기도 하고, 뭐 카프카의 오드라덱이 출제됐었죠. 그리고 뭐 각종 뭐 동굴 벽화라든지 뭐 라면 봉다리 뒤에가 출제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로 출제가 되어요. 어떤 소설의 한 장면 같은 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예종 조형예술과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어떤 텍스트에서 나온다라고 무슨 쪽집게처럼 출제를 예상하고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접근이고, 사실상 어떤 텍스트가 나오든지 간에 그 텍스트를 내가 내 눈과 내 머리로 읽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소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종 기출문제를 뭐 풀어본다, 그 다음에 그거 풀어본 거를 선생님이랑 수업을 받으면서 피드백을 받는다 라고 해서 문제 해석력과 문해력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머리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다시 수정하고 다시 써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좌절도 해보고, 이런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여러분들 필요해요. 그래야 사고력이 키워지고 생각하는 힘, 그 다음에 나의 주장과 나의 관점을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펼쳐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한 것을 길러주는 수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찌 보면 예종 조형예술과를 목표로 삼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 이상의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거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책을 보고 안 보고가 그냥 뭐 좀 멋져 보여, 아니면 그냥 뭐 좀 똑똑하지 않아, 이 정도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아요. 책을 보고 자기 생각을 계속하고 자기 글도 써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하면서, 그 사람은 훈련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책을 보는 사람들은.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뭐 이상한 책도 많이 봐보고, 이상한 책 사서 돈도 많이 날려보고. 그렇게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는 우리 학생분들이 어쨌든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같이. 그 제가 양질의 엄선된 책들만 여러분들한테 읽히게 시킬 것이고, 물론 좀 어렵겠지만 그런 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한 달만 지나도, 한 달만 우리가 함께 해도, 조금 더 걸린다면 최소 2달 정도 함께 하면 여러분들의 머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나의 사고력, 이런 게 조금씩 꿈틀대면서 이렇게 꿈틀댄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지금 두 학생분들 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글을 쓰는 능력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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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점은 이거는 홍보를 위한 게 아닙니다. 홍보를 위한 게 아니고 팩트고 사실인데 우리 학생 중에 두 학생 중에 한 학생이 그 이전에 책을 거의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때문에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숙제를 해와야 되니까 책을 읽게 된 케이스였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책을 많이 안 읽었으니 글을 써본 기억도 거의 없을 것이고 나의 생각은 그래서 참 어려워했습니다. 초반에 어려워하고 그 나머지 예고 학생은 저랑 그래도 한 몇 개월 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랑 막 비교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그 학생도 이제 자기 이야기를 글로 어느 정도 써낼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제가 이 학생들한테 한 몇 주 전에 시를 써오라는 과제를 내줬어요. 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어 시간에 우리 학생분들이면 알지만 국어 시간에 우리 현대시 보면 굉장히 어렵죠.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걸 내가 쓴다고 생각해서 그거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시를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힘들어하던 학생이 시를 정말 좋은 시를 써왔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언제 한번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그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공유해도 되는지. 그래서 그 학생이 공유해도 된다 그러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학생이 쓴 시를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아마 우리 수업 들은 지 한 2달가량 됐을 때 쓴 시일 거예요. 근데 시가 그냥 웬만한 시인이 쓴 시처럼 그냥 시인이 썼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시를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도 학생들을 보면서 배우는 점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수업을 하긴 하지만 과연 이 학생들한테 나의 수업이 효과가 없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저는 항상 하는데 어떻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수업을 하든지 간에 근데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좋아져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여러 가지 형식의 글을 써보고 시도 써보고 단순 감상문도 써보고 나의 주장을 펼치는 글도 써보고 그다음 이번 주에는 제가 편지 형식의 글을 씁시다라고 지금 과제를 내줘서 그 책의 주인공한테 편지를 쓰는 글을 써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그런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글을 쓰지 않고 이 책을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시각 작업을 해봅시다.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내주기도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문해력 수업이지만 그리고 매주 책을 읽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빡센 훈련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우리 고3 친구들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책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권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권 정도를 읽겠죠. 그 정도 책 읽는 친구가 있을까? 한국의 고등학생 중에 없을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읽어봤자 만화책 읽겠지. 그쵸? 물론 만화책이 나쁘다기보다는 만화책보다는 우리 사고력과 이러한 목적 예종 조형예술과를 가기 위한 어떤 이런 목적이나 사고력 어떤 비학적인 발전을 위한 책은 만화책보다는 클래식과 고전 쪽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만화는 재미를 위한 목적이니까 물론 이러한 고전 어려운 책들도
읽는 게 습관이 되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래도 꽤 오랜 시간 함께한 그 고3 학생은 이제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철학책 뭐 이런 어려운 책 읽는 것도 재밌대요. 그게 뭐 나한테 듣기 좋으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어 하더라고요. 막 유튜브도 자기가 먼저 보내주고 막 이거 재밌다 그러면서 그래서 보면은 막 니체 쇼펜하우어 뭐 이런 철학자들 뭐 얘기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수업의 목적은 예종 조형예술과에 출제되는 텍스트를 무난하고 어렵지 않게 해석하는 문해력을 기르는 데에 있지만, 입시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 평생 학생으로서 나의 평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수업이에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기만 한, 물론 입시 목적으로 하니까 가볍지 않지만 그냥 입시 목적으로만 하는 수업이랑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아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공유를 드리고 미술사를 뭐 언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철학자의 사상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상과 이어진 어떠한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한강 작가의 인터뷰 영상을 보기, 바로 저번 주에 바로 어제 수업에서 한강 작가의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 월요일날 저녁에 하거든요. 월요일날 저녁 6시부터 아주 많은 자료들을 접하고 읽고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벌써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접한다는 거, 새로운 걸 접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떠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종 조형예술과 가서 보는 텍스트가 신기하고 기괴하고 이상한 게 아니라 늘 보던 어떤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도 목적이기 때문에 생소한 여러 가지의 새로운 것들을 막 접하고 겪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서 좀 머리가 쥐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말 그대로 강의 형식의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미술 작품이란 어때야 되는지, 예술 작품이란 어때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작가로서의, 창작자로서의 마인드, 그 다음에 실제 작품 제작과 실제 작가의 작품과 예종 조형예술과 1차를 위한 작업의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예종 조형예술과 1차 실기가 어떠한 특성을 지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매번 말을 바꿔가면서 도식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게 새로 자료를 그 자리에서 강의하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마인드, 조형예술과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마인드와 개념이 머리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포맷이 오프라인, 온라인 한 번씩 이렇게 2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실기 그 수업에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연습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손과 머리를 같이 만드는다, 이틀을 통해서 그런 거지만, 어쨌든 이 문해력 수업에서는 머리, 사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로서의 사실 그게 더 힘들어요. 그 사고를 만드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고 학생들은 뭐 이미 손은 그리는 거는 뭐 보고 따라 그리고 이러는 거는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을 모르고 작가로서의 어떤 태도, 정체성 혹은 예종 조형예술과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고로 예종조형예술과 실기는 서울대 실기랑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나머지 한 학생이 서울대 준비하는 학생이 또 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어. 어쨌건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딥한 수업이고 얻어갈 게 무진장 많은 수업일 것이다, 학생들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입시가 끝난 이후에도 평생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날 수 있는 수업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참여하는 두 학생과 함께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읽고 경험하고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해 나가 봅시다. 됐죠? 네. 그래서 한 친구, 한 학생만 더 모집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미술 학원을 다른 데 다니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미술 학원은 다른 데 다니고 나는 조금 더 문해력, 그 다음에 문제 해석,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면접, 뭐 이런 각종 언어에 관련된 능력 있잖아요. 면접도 마찬가지죠. 면접도 가서 교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뭐 의견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면 얼어버리는 친구도 있잖아요. 우리 이 수업에서 면접 준비도 시키거든요. 제가 계속 중간에 말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연습도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것만을 위한 특화 준비를 하고 싶다 하면은 미술학원 다른 데 다니면서 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셔도 돼요. 아마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제가 뭐 오프라인 실기도 저한테 들어라 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미 그 반은 정원이 찼기 때문에 어차피 참여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 뭐 혹은 다른 과외 선생님한테 실기를 배우더라도 나는 조금 텍스트 해석 혹은 면접 연습, 그다음에 문해력, 뭐 작업에 대해서 글을 쓰고 설명글을 쓰고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고 이러한 것도 좀 빡세게 한번 훈련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드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드리는 비용, 물론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만 그거에 비해서 얻어가는 게 더 많은 수업일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제가 항상 애를 써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분도 모집이 되면 제가 그 이상은 또 받기가 어려우니 여러분들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일단 상담이라도 신청을 해서 뭐 얘기를 나눠보고 결정을 해도 되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한 10명 상담하면 그 중에 한 7, 8명은 안 해요. 그냥 물어보기만 하고 그게 대부분 뭐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데 입시 준비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함께하고 있는 학생을 위한 거기도 해서 제가 한 친구를 더 모집을 하는 거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본인의 상황과 그 다음에 뭐 나이, 뭐 입시 경험 이런 정도만 간략하게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이제 또 제가 공부한 내용, 그 다음에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내용을 공유 드릴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